이런 금리 인상의 파고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엘 패션이나 신흥 SEC는 지금도 저는 자리는 굉장히 좋게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게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가 아니죠. 사실 중반기서부터 네. 계속 시장의 우려로 떠올랐던 게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가 조정을 받는 어떤 큰 이유가 됐던 것도 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 결국은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으니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테이퍼링 속도의 빠른 증가, 그리고 빨리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 미국에서 이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성장률을 이런 금리 인상의 파고를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이제 가치주에 대한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쪽 비중은 저는 30%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금리 인상을 이겨낼 만큼의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의 대다수의 자금을 투자를 분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꼽아온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보다도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컨센서스를 이제 커버를 하는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35% 이상만 꼽았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도 네, 35%? 35% 이상.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35% 이상의 매출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컨센서스가 집계된 기업이고요. 동시에 PER이 20배 이하인 기업들이에요. PER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0% 수익률이 날 수 있느냐를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20배라고 하면은 내가 원금 투자했을 때 20년 기다리면은 한 2배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PER이 5라고 하면은 5년 정도 기다리면 2배 되겠네. 이런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FN 가이드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집계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코엘 패션이라는 업체예요. 무려 83%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고요. 패션 쪽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보이는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패션 쪽에서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제 대명 화학 그룹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올해에는 매출액이 6,300억 미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1조 1,500억 수준으로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1,050억에서 1,400억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제가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조금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좀 빠졌어요. 이게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이 지켜야 될 121선도 잠깐은 깨는 듯한 그런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121선, 외국인들 지분율이 한 8%에서 지금 6%를 살짝 깨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121선 자리는 저는 좀 매수를 일단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7월 달 초반 들어와서 빠지다가 121선에서 바로 장대항공을 내면서 또 주가가 펌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떤 주가의 큰 펌핑보다는 꾸준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지점에서 주가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한 4,500원대에서 잠깐의 진폭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실적에 맞춰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실적을 여기에서 재무제표상으로 확인을 해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016년에 2,500억에서 3,000억, 3,400억, 3,900억, 4,200억, 6,30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영업이익도 340억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마침 자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밸류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어요. 이 필름 콘덴서 쪽 전자제품 부분은 아직까지 매출이 10% 미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신성장 동력인데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단에서 자동차 구동하고 제어용 쪽으로 부품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상단에 밸류 많이 받을 때 한 12배에서 15배의 PER을 받던 기업인데 이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도 신성장 동력으로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테스나예요. 42%의 매출액 증가율이 보이고요. 이 IT 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사업 쪽, 웨이퍼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92%가 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웨이퍼 쪽으로 지금 글로벌 제조사들이 생산 설비를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1년도 올해 보게 되면 웨이퍼, 글로벌 웨이퍼 출하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이 부분이 출하 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 달성했었던 기록을 3년 만에 갱신하면서 최대치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한 번 경신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 제조사에서 웨이퍼의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급량이 늘어나려면은 최소 24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초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반들이 되고 있고 당연히 웨이퍼 테스트의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스나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IT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37%의 주가 상승, 매출액 상승률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누가 올렸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이게 사실상 수급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의미 있게 들어온 시기가 11월 12일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7% 상승을 할 때 개인 물량이 45억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올라오는데 외국인 기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잠깐 중간에 기관 쪽은 차익 실현이 들어왔지만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간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정말로 100억까지도 이거를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분을 늘려왔고요. 뭐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이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11월 12일 딱 이때였어요. 이때 최하단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연일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사상 최고가죠.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의 실적들을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적이 20년도에는 적자를 영업이익으로 냈었는데 대폭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올해에는 78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200억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액 상승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기본인데 또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쪽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방막형으로 결정형 태양 전지 기술에 개발 성공을 하면서 올해 에너지 기술 연구원 쪽에서 N타입의 단결정 태양 전지라고 하는데 HJT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발전 전환 효율의 24.4%의 발전 효율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면서 밸류들을 더 높여줄 수 있고 기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3개 소개해 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3개까지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면은 더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개 뽑아오셨나요? 제가 한 5개 정도 매출 상승률로 35% 이상인 것만 뽑았거든요. 그럼 2개를 더 소개를 해주시죠. 좀 해볼까요? 네.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컴투스예요. 제가 이제 위메이드를 대장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에는 서머너즈어라는 걸출한 IP, 정말로 독보적인 메가히트작이죠. 이런 부분들의 IP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버스 NFT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매출은 36% 정도 증가될 것 같아요. 3분기는 사실상 유의미한 어떤 실적 개선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메가히트작이 있지만 그 이후로 또 슈퍼히트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에서는 지금 컴투스라는 기업은 그 캐시카우만 가지고 현재 실적들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원가율 상승과 고정비 때문에 53%가 3분기에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우린 이런 거는 지금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와 NFT 생태계 조성을 위메이드처럼 해나가면서 위믹스 생태계처럼 기업들을 이쪽으로 컴투스의 C2X라고 하죠. 플랫폼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M&A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컴투스입니다. 게임빌 그룹이죠. 이쪽에서 자회사인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쪽과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정우성과 이정재 씨가 소속이 되어 있는 쪽인데 이쪽을 1,050억에 함께 위즈익 스튜디오와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위즈익 쪽은 컴퓨터 그래픽 쪽이라던가 CG, VFX 같은 특수 기법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 특수효과 쪽에서 좀 특화가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쪽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해나가면서 그 기업의 IP들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면서 극대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컴투스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P2E 게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을 밝히셨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무도의 좀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만약 게임들을 빠르게 출시를 하면서 서머너즈의 IP죠. 메가히트작이었는데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유저들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은 컴투스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주가가 될 수 있는 커다란 요인들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의 오피스 월드도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더 이상 게임사가 아니고 어떤 메타버스와 NFT라는 플랫폼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룹사고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있는데 컴투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컴투스예요. 네. 근데 올해 이렇게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35% 이상 늘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M&A 행보라던가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자회사의 매출이나 실적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머너즈 IP를 이용한 메타버스 게임, 서머너즈 아까 말씀드린 크로니컬이었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공은 반영을 안 하고 컨센서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위메이드급으로 큰 성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 증가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기업은 어딘가요? 다섯 번째는 2차 전지 종목에 하나가 들어왔네요. 신흥 SEC라는 기업인데 35%의 매출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 SDI의 협력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차 전지 중대형에서도 조금 특화를 보이고 있고요. 각형에서 캡 쪽이라는 부품에도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단에서는 최근에 이제 CID라고 하는데 루시드라는 업체가 이제 미국에 얼마 전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패러데이 퓨처스라는 어떤 중소형 단의 배터리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원형전지를 이용해서 팩모듈을 장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혜를 삼성 SDI에 공급하는 이런 업체로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밀 금형이라던가 가공 쪽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3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들을 냈어요. 2분기만 해도 14.4%의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3분기 실적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그 테슬라 쪽에 주가 흐름과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8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리고 9월 한 초순에도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속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거든요. 8월 중순에 못 파셨어도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매도하고 조금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여기 121선 부근도 일단은 잠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매수의 지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파동들이 일단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 나와줬고요. 또 정고점들이 항상 이 매물대에서 부딪혀서 못 가던 지점들, 여기가 위쪽으로 돌파를 할 때에는 저항대가 됩니다. 하지만 밑에서 떨어질 때는 뭐가 되죠? 지지대가 지지선. 되는 거예요. 지지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53,000원대 부근이면은 저는 이 종목은 매수해서 내년에 어떤 소형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의 본격 개화가 더 커지는 시기에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출이 는다고 해서 100%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그럼요. 어렵죠. 네. 예, 하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입니다.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35% 매출 이상 그 매출이 이제 기대되는 기업들인데 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사 차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탑픽 주식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따로 더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주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건 어디입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1번하고 5번 코엘 패션이나 신흥 SEC는 지금도 저는 자리는 굉장히 좋게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탑픽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 게임 쪽을 저는 아마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거 끝났다 NFT 메타버스 뭐냐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 비해서 큰 수익을 못 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말에 정말로 열심히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게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게임하고 미술품 같은 쪽들이 한정이 돼 있지만 이 분야에만 절대 쓰이면서 한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우리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면서 저작권이라던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게임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위메이드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주도주 대장주였죠. 네, 맞아요. 네네. 이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신규 매수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방송 다시 보시면은 61선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이 정도쯤 됐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그 이후로도 방송한 이후에 좀 빠지면서 61선을 사실상 터치를 했습니다. 12월 14일 날하고 15일 이틀에 걸쳐서 매수 기회를 줬다라고 보고요. 아마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고점까지 해서 한 20% 정도 수익률은 단기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하고 어제는 이제 조금 빠지는 파동이 나오구나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봉을 한 7%까지 장중에 좀 빠졌었네요, 오늘이요. 네. 그런데 밑꼬리를 달고 일단 올라서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24만 원대를 향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이제 61선에서 왜 반등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보시게 되면은 위메이드가 12월 14일 날부터 외국인들이 보시게 되면은 237억을 샀습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투신 위주로 매도가 나왔지만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자, 외국인들도 거의 전반적으로 사고 있었고요. 기관들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단은 기관은 25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연이틀 매도하면서 시세에 일시적으로 영향은 줬지만 일단은 오늘 긍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61선을 만약에 터치했으면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16만 4천 원 정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21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다시금 증가하는 시기로 왔고요. 외국인들은 보시다시피 우상향을 하면서 꾸준하게 지분율을 지금 7%대까지 다시 늘리고 있으면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 시점인 9%를 향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 정도에서 시세를 끝내고 이제는 대장 자리를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보시게 되면 정말로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엄청나게 잘 구축을 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포인트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수료 아까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엄청난 가격의 아이템들이나 캐릭터가 거래가 되는데 그거를 거래가 될 때마다 5%를 위믹스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1억에 거래되면 500만 원이 그냥 그 순간에 위메이드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환전 부분이 있거든요. 위믹스 플랫폼에서 환전을 하게 되는데 이 드레이코라는 부분을 위믹스로 전환을 할 때에도 0.9%를 수치를 해요. 그럼 만약에 1억을 또 환전을 한다라고 하면 90만 원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래 시마다 6%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은행 금리라던가 시장 금리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뭐 이금융권의 대출 금리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또 반감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초기인데 이 아이템이나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의 수입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뭐죠? 그 가상화폐 여기서 통용하는 가상화폐가 지금 드레이코인가요? 네네. 위믹스라는 부분이죠. 위믹스가 네. 그 가상화폐인 네, 거죠.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위믹스의 시세에 따라서 네. 이 주가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 시세가 떨어지냐 오르느냐로 주가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네.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믹스 상에서 위믹스라는 화폐를 드레이코나 뭐 이런 게임에서 얻었던 재화들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원화로 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정말로 이제 제가 가상 화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화폐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화폐다라기보다는 가상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래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위믹스의 가치도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치 변동을 폭을 줄여 나가면서 이 이용자들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제 생계형으로 게임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동남아라던가 이런 부분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하지만 최근에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재밌게 만들고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이런 쪽들에서 선진국들에서 단지 게임을 즐기기 위한 요소들로 접근하는 유저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 자체가 커지고 있고 속속들이 위믹스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NHN이라던가 어떤 액션 스퀘어 쪽의 게임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캐릭터들을 NFT화 시켜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면은 가지고 있던 특성이나 능력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굳이 또 다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위메이드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쪽으로 속속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분들을 빨리 올리기가 쉬운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이쪽에 대해서는 그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한번 이 부분은 잘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거 화두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내년에도 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2022년 전망을 봐도 네. 하여튼 그런 것 같고 한번 차분하게 또 우리 채널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게임과 관련해서 잘 이렇게 좀 소개시했던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많아서 있어요. 네. 좀 하지만 공부는 정말 나이가 드셔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면 뭐 그럼요. 해야죠. 네.